김정희 하면은 19세기 특히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김정희를 김정희 얘기하면 몇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금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하면서 조선의 금석학이라는 학문을 새롭게 정립시킨 아주 위대한 학자죠. 또 하나 이제 김정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추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사체 역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금석학의 한 분야를 천착한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김정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세안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세안도 역시 따지고 보면은 고증학의 굉장히 큰 그 한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김정희의 어떤 그 고증학의 정수가 드러난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추사 김정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증학과 그 중에서도 금석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석학은 크게 보자면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역사 고증을 하는 부분, 또 하나가 서법을 고증하는 부분, 또 하나가 경전을 고증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김정희의 경우에는 그 경전을 고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법 고증을 통해서는 추사체를 창안을 했고 또 역사 고증을 통해서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의 고증을 통해서 바로 역사 고증의 큰 줄기를 학문으로 정립시킨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희 선생이 남긴 그 대련이 있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호고유시 수단갈 연경두일 파음시라고 하는 그 대련인데요. 사실 이 짧은 몇 글자 안 되는 글 속에 김정희의 금석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첫 구절이 보면은 옛것이 좋아서 이따금 깨진 빗돌을 찾아다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깨진 빗돌을 찾아다녔을까요? 사실 금석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완전한 형태의 금속문의 경우는 사실 연구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진 빗돌에서는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역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정희의 이 대련은 정말 김정희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대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가 옮겨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북한산 승가사 옆에 비봉에 원래 있던 비석인데 지금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옮겨와 있지만 1816년까지만 해도 이 비석은 진흥왕 순수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렸냐면은 몰자비. 그러니까 비석에 글자가 없는 비석이다 해서 몰자비라고 불렸고 또는 뭐라고 불렸냐면은 무학대삽이라고 불렸어요. 이제 무학대삽이는 뭐냐면 신라시대의 도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새겼냐면 훗날에 무학이라는 승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 찾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써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설로 전해오는 그런 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1816년에 여기에 처음으로 가서 글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이걸 연구를 해서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내게 되죠. 왜 그러면은 김정희 이전에는 이러한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인 걸 생각할 줄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생각조차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김정희 시대 이전의 이 금석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예의 교본 또는 감상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본을 떠서 걸어놓고 감상을 하거나 책으로 만들어서 감상하기도 하고 또 좋은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서예 교본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김정희 역시 초기에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정희 일생에 금석학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1810년에 아버지를 따라서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거죠.
이 연경에 갈 때 김정희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10년 동안 만나고 싶어 했던 옹방강이라는 스승을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옹방강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김정희는 금석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뭘 가장 중요시했냐면 경학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고 또 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정희의 가장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그 연행에서 김정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청나라 지식인들이 조선 금성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미 옹방강은 중국의 그 서안, 동안의 금성문을 연구한 그 책을 간행도 했고 상당한 수준의 금성문 이미 연구 성과를 거둔 상태였고 조선의 금성문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알게 된 김정희는 돌아왔고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이 옹방강과 옹방강의 아들 옹수공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조선의 금성문을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연경에서 옹방강과 옹수공과 이분들이 이렇게 조선의 금성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집을 하는 걸 알게 된 김정희는 돌아와서도 계속 이 두 사람의 금성문 수집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금성문 수집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 아니라 조선의 금성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으로서는 조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금성문을 보내줘도 결국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사를 비롯한 조선의 역사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청나라로 사실은 이 시기에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조선 역사를 자발적으로 공부한 유일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선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그 무장사비 같은 경우는 이 무장사비에는 이제 그 이미 옹방강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무장사비의 왕이지의 글씨가 전달됐다는 조선어로 신라로 증거를 찾게 됩니다. 옹방강이. 이러면서 더욱더 조선의 금성문에 연구를 거듭하게 되고 더 많은 그 조선의 금성문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요. 김정희는 원래 본인이 연구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옹수군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금성문의 탁본을 어떻게 떼야 되고 금성문을 어떻게 크기를 재야 되고 금성문을 연구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본인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역으로 연구에 도움을 주면서 본인이 배우게 되는 금성문을 자연스럽게 학문으로서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김정희가 국내로 돌아온 뒤에 옹방광, 옹수곤 부자에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교류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금성문 연구를 거듭하는데 1815년에 부고가 날라옵니다. 바로 그렇게 가깝던 옹수곤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옹수곤의 아버지인 또 김정희의 스승인 옹방강의 편지가 같이 오죠. 이 편지에서 옹방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이 특별히 뭐 재주는 없는데 이 금성문 연구에는 상당한 경지에 올랐다. 그러면서 조선 금성문 연구 내용 성과를 김정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받게 된 김정희는 마치 자기가 옹수곤을 대신하기라도 하듯이 조선 금성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처음 타깃이 바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이제 알려드리게 되지만 그 당시까지 몰잡이나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던 그 비봉에 있던 비석을 고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1816년 여름 어느 날 친구인 김경연과 함께 그 비석을 찾아 나섭니다. 그 비석을 찾아 나선 결과 그 몰잡이라고 알려졌던 그 비석에 글자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글자뿐이 아니라 탁본을 떠온 뒤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끝에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이렇게 그 북한산에 있던 그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물론
그 옹방강 옹수공문부터 배운 어떤 그러한 그 기법도 있지만 학문적인 연구 그 어떤 기법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이전에 선배들이 취미로 또는 감상용으로 모아놨던 금성문 탁본첩들이 바로 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희는 이제 이런 연구 성과 끝에 그 북한산에 있던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해 여름에 경주 일대를 답사를 나섭니다. 그래서 1817년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한 보름 정도 영남 일대를 전체를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김정희가 성과를 올리는 게 문무왕비를 새롭게 찾아내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분황사의 화정국사비로라고 했는데 이 비석은 없어지고 비석이 꽂혀 있던 그 비자만 있었는데 이 부분도 찾아내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또 옹수곤과 함께 같이 연구했던 무장사비도 본인이 직접 찾아내서 여기에 기록도 남기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보름 동안에 영남 일대를 돌면서 김정희 스스로가 직접 탐사를 통해서 많은 금속문을 찾아내고 또 수많은 또 연구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해 7월에 8월에 친구인 조인영과 함께 진흥왕 순수비를 다시 답사를 합니다. 북한산은.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드디어 이제 이게 신라 시대의 진흥왕이 여기 순수했다는 기록을 남긴 비석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 같지만 조선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책에서도 누락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역사를 보완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금석학이라는 게 학문으로 드디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뒤로도 김정희는 사실 이 금석문 연구를 계속 하는데요. 특히 이제 황초령비에 대한 연구를 집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희가 연구를 한 그 1817년까지만 해도 김정희는 이 황초령비 원 비석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함경도로 누가 갈 때마다 계속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친구인 권돈이 1834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가면서 갈 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가면은 진흥왕 순수비를 꼭 좀 찾아봐라. 근데 마침내 어느 날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왔는데 결론은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비석은 찾았지만 더 이상의 성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희는 그걸 끝으로 드디어 이제 그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희는 권돈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대감이 돌아오면 그 비석은 다시 땅속에 묻힐 거다. 이미 그 당시에 권돈이 당시에도 왜 이게 찾지를 못했냐면 관에서 탁본을 떠라고 너무나 이 민간 사람들을 들들 볶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묻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는데 김정희 그 권돈인이 이것을 팔레트에서 찾아가지고 확인하게 됐거든요. 근데 권돈이 이제 그러면서 권돈인한테 김정희가 이걸 잘 보존책을 마련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권돈이는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냥 돌아오고 맙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비석은 다시 사라져 버려요. 다시 땅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정희의 제자인 윤정현이 다시 함경도 관찰사로 갔다가 1851년에 다시 이것을 팔레트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보존책을 마련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놓게 됩니다. 사실 김정희는 기존의 학자들과 달리 기존의 학자들이 이 금성문이라는 것을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나 취미로 여겼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문의 대상으로 여겼고 고증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분명한 기존의 학자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학자들은 탁본을 뜨고 비석들을 버려둡니다. 그렇지만 김정희는 끝까지 이것을 보존책을 강구를 하도록 계속 부탁을 하고 언제나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왔죠. 실제로 나중에 그 발견되는 문무왕비의 경우에도 김정희 당시에는 보존책을 세워놨지만 그게 사라져버렸다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팔레트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김정희는 이 옛 유물에 대해서 단순히 그 내용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보존책까지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강구했던 그런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는 이제 이러한 북한산 진흥황 순수비와 황초리형 진흥황 순수비 두 개를 묶은 예당금속과 한록이 있지만 또 하나 해동비구라는 또 금속문 저작이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그 진흥황 순수비를 제외한 7개의 비석을 연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은 김정희야말로 정말 그 조선의 금속문을 어떻게 학문으로 체계화할까 하는 것을 일생을 두고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김정희는 조선의 금속문을 감상의 대상에서 고증의 대상으로 변화시켰고 또 취미에서 학문으로 그 체계화한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우리가 요즘에 지금 그 예당금속과 한록과 해동비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희 역사고증 금속학은 결국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조선 역사에서 금속문은 김정희 이전에는 감상의 대상으로만 얘기했지만 김정희는 이것을 고증의 대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정희는 금속학을 취미의 수준에서 학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